안녕하세요. 저는 40년 이상 당뇨 전문의로 활동하며 5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들을 치료한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지금까지 누구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바로 당뇨병은 완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약을 먹고 혈당 조절에 힘들어하는 병입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먹고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도 하지만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혈당은 계속 불규칙하고 약을 먹어도 왜 나아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하루 지치고 고통스럽게 병원에 옵니다. 저 역시 그런 환자들을 매일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 68세 환자분, 박상훈 씨는 매일 반 공기만 밥을 먹고 과일도 거의 먹지 않으며 식이요법도 철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빼먹지 않고 약물도 꾸준히 복용했지만 여전히 혈당은 불안정하고 약물 용량만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들 떡국전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채소만 먹고 있어요. 제게는 언제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식사 시간이네요. 이 말은 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경험하는 고통은 단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고립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밤에 옵니다. 밤마다 당뇨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실명하거나 다리가 절단되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환자들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단순히 혈당 수치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 중에는 가족과 함께 모여도 마음 편히 음식을 즐길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 그저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중 한 분인 김영진 할아버지는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니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왜 나만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라고 물으며 끝없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당뇨병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실천하시면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40년간 연구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약물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는 당뇨병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되었고 그들은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상훈 씨는 저의 권유대로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꿨고 2주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약물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2주 안에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은 이제 더 이상 고치기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단,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방법은 그동안 많은 의사들이 말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바로 당뇨병은 호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당뇨병을 단지 약물 치료로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바로 한 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식품은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저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환자들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연구하고 치료한 1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적용되었고 그중 65%는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은 더 이상 혈당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발효식품을 하루 한 번 섭취한 지 3주 만에 혈당이 안정되었고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 용량도 감소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중요한 점은 단순히 당뇨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들 중에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식품들을 찾아내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할 발효식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치, 된장, 발효식초와 같은 것들이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연 발효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발효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식 발효식품은 빠른 시간 내에 생산되기 때문에 유익균의 양이 적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발효식품들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을 줄이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효소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의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가 발견한 이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섭취한다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최소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여전히 필요할 수 있지만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이 높아져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뇨병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일부 환자들은 약물로 혈당을 잘 조절하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당뇨병의 원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당뇨병은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성염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만성염증은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염증이 쌓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나쁜 지방 등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당뇨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70대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의 수가 2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익균이 부족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당뇨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이 당뇨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하지만 사실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바로 당뇨병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을 복용하고 단 음식을 피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당뇨병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군입니다. 발효식품에는 유익균과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했고 그 결과 그들은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히 혈당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발효식품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발효식품을 제대로 선택하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은 발효식품이 정말 당뇨병에 효과가 있나요? 일 것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중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군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발효식품이 당뇨병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만성염증을 줄이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효식품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효식품을 단순히 맛있는 음식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발효식품은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발효식품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과 효소들은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게 해주며 당뇨병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69세 김덕수 할아버지는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한 지 3주 만에 인슐린 감수성이 30% 향상되었고 혈당이 현저히 안정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혈당이 확 오르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발효식품은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익균은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일흔한 세 이정숙 할머니는 발효식품을 섭취한 후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당뇨약 용량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발효식품 덕분에 몸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당뇨약도 덜 먹게 되었고 염증도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발효식품에는 수천 종류의 유익균이 살아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려줍니다.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74세 박종호 할아버지는 변비도 좋아졌고 혈당도 안정되었어요. 이제 아침마다 기분 좋게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장 건강이 좋아지면 당뇨병 관리가 더욱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효식품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1000명 이상의 당뇨 환자들에게 다양한 발효식품을 테스트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발효식품은 바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이었습니다. 된장은 단순히 발효된 음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익균과 효소들이 생성됩니다. 이 유익균들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된장이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판 된장들은 빠른 발효를 위해 첨가물을 넣거나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유익균이 부족합니다. 진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최소 6개월 이상 자연 발효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된장에는 글루코스와 인슐린 대사를 조절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 김치, 청국장, 발효식초,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콤부차 등도 당뇨병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발효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발효식품이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발효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는 인공 첨가물이 없는 자연 발효된 것이 좋고 청국장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보다는 소규모로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 단계는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단기적인 치료로 해결되는 질병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국 한 그릇을 꼭 드세요. 된장국은 발효식품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된장국에 두부, 미역, 시금치, 버섯 같은 채소를 넣으면 더 많은 유익균과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유했고,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된장국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아침 혈당이 30 정도 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반드시 된장국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점심에는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김치를 한 접시 꼭 드세요.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성되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치에는 시금치, 배추, 열무, 깍두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매일 조금씩 다양한 김치를 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3주 이상 발효된 김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점심에 김치를 듬뿍 먹고 나면 식후 혈당이 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저녁에는 청국장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세요.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영호 할아버지는 저녁에 청국장을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강하다고 느끼셨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오히려 식욕을 돋운다고 하셨어요. 또한 간식이 당길 때는 단 음식 대신 발효 식초를 한 큰 술물에 타서 마셔보세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좋습니다. 발효 식초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마다 식초물을 한 잔 마셨더니 단 음식에 대한 욕구도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매일 오후에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식사 순서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식사 순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연구된 바로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순서에 따라 혈당 상승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식사 순서는 첫 번째로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탄수화물의 소화를 지연시키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고 나서 밥을 적게 먹어도 혈당이 덜 올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식후 걷기입니다. 식사 후 10분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최대 40%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식사 후 걷기를 시작한 후 혈당이 덜 오르고 체중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가 어려운 분들은 자리에서 다리 들어올리기나 제자리에서 무릎 굽혔다, 펴기 등의 가벼운 운동도 좋습니다. 이렇게 발효식품을 하루 3끼 챙겨 드시고 식사 순서와 운동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의 혈당은 확실히 안정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핵심을 기억해 주세요. 매일 아침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국을 드세요. 점심에는 전통 발효 김치를 드세요. 식사 후에는
꼭 10분만 걸어주세요. 이 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당뇨병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뇨병은 더 이상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당뇨병의 완전한 관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당뇨병은 약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진정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려면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장 건강을 동시에 개선해야 합니다. 발효식품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발효식품은 인슐린 효율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또한 식사 순서를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이 방법을 실천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더 나아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